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KJ 인문경영연구원 대표인 임용한 박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프로그램이 아직 2년은 안 됐습니다만 1년 넘어가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 가장 모시고 싶었던 게스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꼭 그렇게 짠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지금 두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사가 이제 선생님의 전문 분야시잖아요. 사실은 부전공인데 전공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한동안 자라면서는 전쟁이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전쟁이 그렇죠. 없었던 네, 것 맞아요. 같은데 저는. 예. 근데 지금 두 곳에서 전쟁이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부전공이시지만 어쨌든 연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시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처럼 보통.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뭐 정말 별 전쟁이 다 있지만 이렇게 강대국이나 중요한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사회라든가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라는 건 하나의 어떤 체제 속에서 움직여 가거든요. 네. 그런 하나의 체제가 이제 바뀔 때 어떻게 보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와서 20세기 초반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21세기도 어떻게 보면 같은 패턴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1차 세계대전의 재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현상은 좀 다르지만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날 때 전 세계가 이제 빈부 갈등 같은 거로 시끄러웠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그렇죠. 그 뭐 민족 갈등, 사실 민족 갈등이라고 하지만 네. 그 속에는 빈부 갈등도 같이 있고 민족 갈등, 특히 유럽에서 무슬림 경우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난민이라든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취약하고. 문제들이 결국 비슷하게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 중에 일부를 좀 읽히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EU라든가 우리가 옛날 20세기 말에 살았던 체제는 네. 20세기 전반기에 세계 대전을 겪고 사람들이 선택한 체제예요. 네, 맞아요. 예. 그 체제가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왔어요. 네. 그분들 다 거의 돌아가시거나 이제 뭐 거의 은퇴 세대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하나의 체제라는 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쟁을 겪으니까 A라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야, 전쟁을 겪고 나니까 내가 저거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근데 전쟁을 안 겪은 세대는 왜 우리가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지? 난 저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세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바꾸다 보면 또 전쟁이 나는 거죠. 기존 체제가 깨어지고. EU라는 것도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아마 우리 세대들은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은 EU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그랬지만 EU란 소리를 듣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EU에 대해 좀 알게 됐을 때는 네. 벌써 다음 세대가 와서 EU의 체제에 불만이 나온다, 유럽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EU라는 체제가 가능했던 건 정말 전쟁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자기네 땅에 싸웠으니까 야, 이런 건 좀 하지 말자.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고 EU가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도 이제 잘 빈부격차. 나가는 예.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리스 사태 났을 때 화폐 발행권이 없어서 우리는 이 고생한다. 그럼 갑자기 젊은 세대 이거 뭐냐 우리가 식민지냐. 그러네요. 예,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EU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입장을 대입해서 보니까 그렇죠. 나라가 이게 화폐 발행권도 없다는 게 나라냐? 뭐 EU는 뭐 독일과 영국 뭐 소수 국가의 식민지 나머지 다 뭐 이러는데 정말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 뭐 이런 나라 네. 좀 작은 나라들이 우리 독일,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 되겠습니다라고 EU 세운 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그건 감수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니라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불편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애초에 원래 그 그럼요. 체제를 가게 됐던 이유에 그렇죠. 대해서는 다 예, 잊어버리고. 아니면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그걸 참을 수 있는데 그쵸.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 가서 옛날에 고생하실 때 네. 이런 분들 우리나라의 법제나 체제가 잘못돼서 뭐 예를 들면 휴가제도 제대로 안 지킨다거나 뭐 좀 저임금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야근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당시 분들은 또 그거에 동의하는 것도 많았죠. 좀 그러한 그 분명 불편이나 그래요. 개인의 그러- 자유가 그 제한되더라도 정도는 뭐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분 세대들은 또 그런 거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 두 분이 공존했던 건데 이제 한쪽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옛날 세대들은 그 정말 두드려 맞으면서 야근한 분도 있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전부 인정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럴 수 없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세대가 바뀌면서 달라지니까 이런 것이 갈등과 투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역사책에 보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볼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그렇죠. 역사에서 배우는 게 우리는 없는 건가 했는데 결국 참을 것과 참지 못하는 못하는 거. 것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대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쟁을 안 겪은 세대가 전쟁에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들도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스는 역사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고요.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초읽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모두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릴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런지, 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전의 중동 전쟁의 역사는 어떤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사망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4천 명 넘었다, 뭐 네, 5천 명 네.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지상군 투입인데 네. 사실 이스라엘 공습은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습이라는 게 그건 무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될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도덕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고 그렇죠. 사실은 또 그 전에는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이 억압받는 백성에 가깝고 보도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좀 못된 짓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정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뭐 그냥 뭐 불신 검문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분위기였는데 하마스의 테러도 무자비했죠. 네. 그건 정말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정도의 무자비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뭐 진입하고 전투를 벌이는 것까지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는 여론도 생길 정도로. 네. 그런데 이제 이번처럼 글쎄 이게 지상군이 들어가면은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이 공습이라는 건 애초에 아무리 지금 무기가 발달해서 정밀 공습을 한다 그래도 그 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민간인 피해가 있을 없을 수가 수밖에 없을 것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공습이 오래되면 오히려 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예비군 동원체계제 있기 때문에 지금 30만이라는데 한 10만 정도는 정규군이지만 20만 정도는 예비군이니까 너무 오래 이제 끌 수가 없습니다. 엊그젠가 어젠가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우리가 3개월도 전쟁할 수 있다라는 예.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예비군을 다 동원해서 3개월 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예. 나라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뭐 어떤 수를 좀 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현역 병사만 가지고도 제한 작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이제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한 어떤 작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작전으로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아직 들어가질 않고 있으니까 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말린다. 음. 세 가지 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경 쓰여서 못 들어간다.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들어갔다가는 문제가 악화될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협박만 하고 네. 못 들어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인질도 구출해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는 모르지만 물밑에서 굉장히 뭐가 많이 오고 가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시위성으로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시위성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이미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말리고 있는 것이다. 네.
세 번째는 뭐죠? 그냥 들어간다. 어. 뭐 이 정도겠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뭐 이스라엘이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타냐후 정권의 입장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아무리 인질을 석방하고 이런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질들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승리죠. 그렇게만 자기들이 초토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을 몇 개를 초토화를 시키고 학살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리고 납치해 왔더니 그걸 돌려받는 조건으로 지난 일을 없던 거로 하겠다. 이런 식의 명분이 되니까 물론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 죽은 사람이 더 많긴 합니다만 네. 이 전쟁이 또 숫자 노름은 아니니까 네.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좀 곤란한 입장이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사실 이게 전쟁 끝나면 탄핵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스라엘은 주변에 이제 주변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고 네. 출발할 때부터 그냥 이제 말살해서 없앤다는 식으로 이제 주변 국가들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분위기도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아. 그 사람들이 물론 들어올 때부터 그걸 각오하고 왔죠. 네. 저기 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지워줄 수 있는 나라다라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밀리는 거를 용납 못하는 분위기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보통과는 좀 정서가 다를 수밖에 네. 없네요. 그 국가의 태생을 봤을 때도 그래서 그렇죠. 이스라엘 이제 요즘은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네. 처음 중동전 벌어지고 할 때는 다들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4차 중동전 때까지 이겨서 또 네. 언젠간 또 지겠지? 한 번만 지면 이스라엘은 국토에서 지워질 텐데 네. 이렇게 보다가 예. 74년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초강자다. 예. 뭐 주변 애들이 다 합쳐서 덤벼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 국가들이 동정론이 아니라 예. 너 좀 참아라. 이런 식의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우리는 죽기 때문이다. 쟤들을 우리는 싹 지도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뭐 여유 있게 할 수 있느냐. 우린 미국이 아니다. 우린 약한 위험한 나라다. 이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서한 지구에 관련된 뉴스는 종종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전쟁이 굉장히 자주 있어 왔는데 뭐 저 위에 올라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쟁이 자주 있는지. 일단 아랍권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건국이 쇼킹한 사건이었고 그럴 수밖에 예, 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떠났던 사람들이 몇천 년 만에 갑자기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네. 또 사실 이 지역은 국가가 없고 이미 오스만 제국 하에서 오래 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예를 들면 시리아 같은 나라도 굉장히 오래된 나라지만 네, 맞아요. 자기네 어떤 주권 국가를 세우고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세워지니까 서구 세력이 예. 앞잡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렇겠네요. 예, 또 이제 종교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하자마자 이제 주변 7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까지 네. 요르단 제일 센 세력은 이집트였고 이 동시에 침공을 했습니다. 그게 1차 중동 전쟁인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1차 중동 전쟁에서. 1차 중동 전쟁에서 몽고메리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도 못 버틸 것이다. 네. 미국 CIA 보고서도 잘해야 2년이다. 절대 못 버틴다라고 판정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서구 쪽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세우는 주는데 네. 그 다음 우리 모른다. 그러다 이렇게 패배하겠지. 예. 사실 요랬던 거예요. 대놓고 그런 말을 못했던 못하지만 것뿐이. 예. 속마음으로. 예.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죠. 뭐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근데 그 뒤는 난 몰라. 난 모른다. 그러면 네가 뭐 어디까지 가냐 조금 빠질 거다. 네. 사실 그런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문제가 또 터졌는데 저기 47년 지도 네, 보시면 원래 저희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 이제 팔레스타인도 나라는 없었어요. 그 오스만 제국하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강 범주가 있지 정확한 국경 이런 게 없던 상황이죠.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팔레스타인도 나라는 세워준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나눠서 가져라라는 식으로 유엔에서 그어버린 거 영국하고 이제 의논해 가면서 네. 그랬는데 1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면서 팔레스타인 영토 중에 중요한 부분 위쪽에 네. 골란고원 일부 네. 절반을 점령해 버렸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저렇게 나라가 나뉘긴 했지만 이게 좀 애매한데 네. 하이파 아니 테라비브는 좀 그렇지만 하이파 같은 곳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이에요. 예. 저희가 유대인하고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 사는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도 예. 이런 구역은 유지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땅에다 두 개의 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라. 예.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전쟁 시작되니까 하이파에서 유대인들이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죠. 네. 다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죠. 농촌 저 지금 하얀 이스라엘 땅에도 사실은 촌락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뭐 정말 작은 마을이 우리나라로 치면 동도 아니에요. 통반 단위는 좀 심했나? 네. 하여간 이렇게 막 섞여 있었어요. 남산 있으면 남산 앞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옆 동네는 팔레스타인 사람 산다는 식으로. 아, 그럼 그거를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있으면 정리를 하잖아요. 구역 정리를. 예를 네.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되었을 때 같은 예는 아니지만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서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 줘버렸는데 원래 네. 살기를 뭐 예를 들면 뭐 A 1동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A 2동에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는 그런 상태에서 국경을 나눈 거죠. 아, 그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선수를 쳐서 자기 땅 내에 사는 팔레스타인 촌락들을 싹 밀어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쪽 니네 땅으로 가라고 가라. 보내버렸죠. 보내버리면서 저 북쪽에 있는 골란고원이라든가 남쪽 일부 지역은 또 이스라엘이 점령해버렸어요. 어.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조 47년도 지도에서 이제 49년도 지도 보면 나오시듯이 가자 지구 일부와 예. 지금 요르단강 서안 지구만 남고 나머지 구역은 이스라엘이 점령해 버린 겁니다. 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겼는데 예. 원래는 분할 독립이었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나면서 주변 아랍국이 쳐들어오는데 음. 이 사람들도 팔레스타인은 도와준다고 말뿐이었지 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서 팔레스타인을 강하게 해줄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럼 그래서 사실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요르단이 병합해 버리고 예.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병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중동전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같이 침공한 게 돼 버린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원래 이게 나라가 두 개가 같이 서야 되는데 네. 3분의 1은 이스라엘에 뺏어가고 네. 주민은 팔레스타인 보호구역으로 밀어버리고 예. 그 남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는 요르단, 하나는 이집트령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정도가 아니겠죠. 나라도 없어졌고 아니 나라도 없어진 것도 아니지. 갑자기 다른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내 땅 나라를 내 나라 된 세웠고 거고. 예. 자기네 땅에 살던 사람은 쫓겨나서 팔레스타인 구역으로 들어왔더니 그것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 세 번째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네요. 진짜 전 네. 처음 듣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음. 빼앗겼어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양립했다면. 있었다면 이게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팔레스타인이 어떤 국가는 유지했을 텐데 네. 저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국가가 다시 부활하는 게 93년 오슬로 협정에서 네. 실제 기능하기 시작한 건 95년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40 47년에서 95년까지니까 거의 몇십 년 동안 네. 나라 없는 백성이었죠.
그럼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그죠? 그렇죠. 그때 유명한 게 피에로라고 예. 70년대 왜그 네. 미넨 테러 사건, 올림픽 테러 사건부터 네. 시작해서 뭐 검은 9월달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독립 투쟁하는 무장 단체들만 남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피에로 그 의장 이름은 아라파트. 아라파트는 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라파트가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하마스 두목이 뭐 두령이 누구다. 예. 이번 테러 사건 뒤에 배우가 누구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라파트가 그런 이미지였죠. 늘 무슨 테러 사건 나면 네, 아라파트가 그렇죠. 뒤에서 조장했다. 네. 이래가지고 그런 상태로 50년을 살아왔어요. 그럼 아랍 국가들은 자기들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형제 내 지분 못 주겠다 이런 거죠. 그 집안 개인적으로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끼리도 유산 형제는 형제인데 네. 유산은 내가 다 가지고 뭐 이런 경우 많은데 그렇게 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로 이렇게 돼서 예. 거의 테러를 주무기로 하게 되니까 네. 그게 벌써 50년이 오다 보니 너무 극렬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억울함이 쌓이고 그렇죠. 분노가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그렇죠. 사람들이 상식적이라는 생각선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은 비밀 조직 같아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50년을 살다 보면 네.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삶을. 거는 살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95년에 팔레스타인이 자치지구 정도는 독립을 했고 네. 유엔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승인을 했는데 네. 그땐 정말 평화가 온 줄 알았어요. 사실 굉장히 저도 정말 놀랐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예.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생기고 아라파트가 네. 뭐 국가 수반이 의장이 되고, 되고 예. 이스라엘하고 악수하고 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터졌던 것이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난민 캠프처럼 살다 보니까 네. 제대로 된 뭐 산업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게 제가 안 그게 참 되잖아요. 궁금한 거거든요. 뭐 먹고 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지원도 있고 지원이라기보다 하여간 뭐 구호 정도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에 조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일 같은 거 네. 하는 뭐 아닌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예.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이 어떤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었기 때문에 네. 유엔에서 지급하는 이런 지원금이 팔레스타인에 많이 들어갔어요.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거기만 주냐? 예, 거기만 주죠. 너무 많이 준다,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평등이라는 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야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받아도 네. 우리는 억울하다 하는데 네. 또 저쪽에서는 쟤들은 왜 저렇게 많이 주니? 네. 또 그쪽에서 그럴만 하죠. 뭐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또 블랙 아프리카 그 고생하는 얘기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운동했지만 물을 네. 도저히 이건 동물도 못 먹을 것 같은 물을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뭐 지금 팔레스타인 GDP가 4,300불 정도입니다. 아, 우리나라 70년대 초반 수준. 정도는 되는 이에요. 거네요. 네. 예. 저희 초등학교 때 기억하면은 4,300불이면 부러운 왜냐하면 GDP였어요. 1년에 GDP가 360불 정도 되던 그러니까 하루에 1달러를 맞아요. 벌던 네. 국가였잖아요. 예, 우리가. 5,000불 넘어간 게 예. 70년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10,000불 되면 막 난리 난 줄 알았어요. 네, 난리 난 줄 알았고 5,000불만 돼도 그냥 꿈에 저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5,000불이 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단다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듣고 우리가 믿지 않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와 설마 저렇게 되리. 아, 정말요. 그렇죠. 예.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60년대 후반 70대 초반만 해도 5,000불은커녕 얼마였나 그때. 하여간 뭐 너희들 한 달 집안 가계 소득이 이렇게 되고 뭐 집에 TV 냉장고 다 네, 있고 야 그 얘기가 정말 꿈 같았던 때가 제가 초등학생 때예요. 오, 도시에서 TV 있는 집이 20집에 한 집도 안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저 어릴 때 집에 이제 한 대씩 보급되는 게 70년대 중반 맞아요. 이후였으니까. 예. 냉장고 있으면 뭐 그죠? 지금은 차 가진 사람 취급도 못 받죠. 냉장고 한 대 있으면 그걸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집에 냉장고가 있다고 하면 예. 집에 자가용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롤스로이스는 좀 심했고 한 벤츠 700 정도 정도는 그쵸. 예. 굴리는 수준으로 대우를 받았잖아요. 음. 이제 그런 때니까 네. 우리가
아프리카 지금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이 GDP가 4,000불이다 그러면 이건 근데 정말 왜 주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죠. 300불, 400불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1년에.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회의 어떤 자생력이나 네. 건전성이라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네요. 지도부가 예. 아까 말씀드린 피에로가 들어가다 보니 예. 이게 뭐 나중에 막상 국가 경영을 하니까 흔히 부패와 무능이라는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회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검증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도 그렇고 네.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네. 자기가 만들어 가야지. 예. 남의 돈 받거나 뭐 이런 하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고 내부에서도. 네. 그리고 또 아라파트부터가 이제 대신 이 조건이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네. 테러 단체를 어떻게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눌러 말 안 듣죠. 예. 가뒀죠. 아. 가두고 뭐 그러니까 또 그쪽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고. 네.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또 화해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테러를 또 하고. 테러하고. 그럼 또 이게 팔레스타인만 하느냐? 예. 이스라엘도 초강경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죠. 네타냐후도 약간 초강경파. 네타냐후는 양반인 거예요. 오히려 정말 그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를 거쳐온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둠 속에 살아온 사람들.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도 있죠. 왜냐하면 테러 당했던 사람들, 뭐 어떤 그런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언제 났더라? 일단 제일 중요한 라빈 총리가 암살당했고 네. 95년에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정도 되는 정치인이 암살당. 더욱이 라빈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중에 전쟁 영웅인데 네. 그 팔레스타인하고 악수했다고 암살당했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좀 조사를 못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데 멀쩡한 의사가 예. 화해 분위기 깨겠다고 예.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기관총 난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초강경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뭐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왜 거기 가서 어. 이거를 하고 자기도 죽냐 말이에요. 네. 그야말로 자폭 테러 같은 걸 한 것인데 자기는 이 꼴을 못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초강경 세력들이 50년 동안 양측에서 같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슬로 협정이 있고 나서 팔레스타인이 자치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안에도 중동 전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전쟁 말고도 3차, 4차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왜 벌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1차에서 4차까지 그러니까 73년에 벌어졌던 욤키푸르 전쟁까지는 주로 이제 이집트가 주도를 하면서 주변 국가를 해서 이스라엘을 지운다. 지운다. 예, 지운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이제 네 번째까지 했던 겁니다. 예. 근데 네 번까지 하다 보니 이러다간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이집트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때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네. 시나이 반도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고 예. 그 평화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네. 이번 사태에서도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난민은 절대 못 받지 들어온다. 않는다. 예. 그러면서 뭐 이집트가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잘했다. 예. 너는 우리의 친구다. 이런 말은 또 절대 안 하지만 네. 이스라엘과 전쟁은 안 한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지금 그 전에 너무 전쟁을 하면서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좀 사연이 좀 긴데요. 네, 아이고. 아무튼 이집트가 국시가 바뀌었어요. 국시가 바뀌었어요. 네. 그냥 이스라엘을 놔두고 우리도 잘 살고 예. 니넨 모르겠다. 약간 네. 이런 구조로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겠다. 네. 지금 이집트 내부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여러 나라 얘기라 사연이 이게 한국에서 이 중동 얘기할 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간단히 말하면 한중일을 하나로 묶어서 서양 사람이 예. 서양 사람들은 한국, 중국, 일본 사람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니네 똑같이 유교 국가고. 네. 그러니까 하나로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네. 아마 한중일 사람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사연이 복잡한데 네.
이집트는 그렇게 떨어져 나온 뒤로 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주변 나라들은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다 파괴가 됐고 요르단이 그나마 제일 나은데 요르단은 제가 올 봄에 요르단에 가봤었는데 딱 우리나라 저 72년대 중반 수준이에요. 아직도. 네. 근데 거기가 이 주변국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나라 같아요. 요르단이요? 네, 질서도 잡혀 있고. 네. 이집트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호화로운 쪽은 엄청 호화로운데 네. 좀 쉽게 말하면 좀 난장판 같은 그런 씁니다 거기가. 예. 근데 요르단은 딱 정제된 모습이 보여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보기엔 편합니다. 예. 그런데 또 거기는 또 왕조 국가다 보니 또 나름대로 또 뭐 언론 탄압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떨어져 나오고 주변 국가들이 지금 고통을 받다 보니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레바논도 내전, 시리아도 뭐 내전. 예. 그러다 보니 결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질 동안 이 사람들은 이제 싸우지를 못했죠.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제 신뢰를 잃게 되니까 미국, 사우디에서 오던 지원이 끊어져 버렸고 네. 강경파를 탄압하고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도 반복되니까 네. 하마스 같은 세력이 오히려 커져 버린 거죠. 근데 하마스는 자치정부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또 이게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 둘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로 지금 떨어져 또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 처음 나라 만들 때부터 사고를 여러 개를 쳤어요. 아니, 그 붙여놔야지. 아무리 그렇지만 나라가 두 개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47년 지도를 보면 저게 어떻게 나라예요? 얼룩무늬지. 아,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걸 난 정말 이걸 만든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는 알아요. 왜 저렇게 했는지는. 근데 뭐든지 본질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용도가 뭐예요? 굴러가야 되는 건데. 아, 그렇죠. 소음이 나지 않게 하자. 네. 바퀴를 떼버렸으면 어떻게 가요? 이게 자동 나라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 서한지구가 나눠져 있다 보니 네. 이 또 정치 세력이 다른데 네. 아라파트의 그때 이스라엘 화해 정책이 또 강경 사람들한테는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화합 정책을 해도 이스라엘도 또 강경하게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강경파가 점점 세져 버린 거예요. 어. 그다음에 가자지구는 강경파가 장악해 버렸죠. 아. 그 강경파의 대표가 하마스예요. 하마스만 있는 건 아닌데 네. 하마스가 제일 강경파가 돼서 네. 지금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고 네.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얘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냐면 2000년 초반에 또 이게 여기에 원래 맹주는 오스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또 이제 자기들이 맹주를 하고 싶어서 예. 둘을 화해시켰다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각 대표 하마스 대표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 거기도 화합을 해. 튀르키예에 갔어요. 만나 회담하러. 터키, 예. 근데 이 두 대표가 서로 만나지 않고 따로 만났어요. 튀르키예 수장을 따로.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죠. 그 그렇겠네요. 정도로 원수지간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 하마스의 거기도 합치가 안 되면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거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규전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일을 벌린 거죠. 아. 그러니까 자치정부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하마스가 그거 한 거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원한도 좀 있겠는데요. 그 원한이 지금 쌓여와서 네. 강경파들이 가자지구에 집결해 있고 예. 그나마 온건파들이 지금 서한지구에 서한지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4차 중동전쟁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그때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난리 났었기 때문에. 사실 4차 중동전 이후에도 뭐 5차, 6차 있는데 네. 이거는 그 전과 같은 그런 정규 전쟁이라고는 좀 볼 수 없고요. 네. 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레바논 침공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아무튼 우리가 아는 좀 전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아는 전쟁은 4차 중동전으로 끝났습니다. 예. 이번에도 지금 뭐 중동전 확전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식의 확전은 안 됩니다. 예.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지금 헤즈볼라랑 포격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4차 중동전 때 가던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오리지널한 네. 전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전쟁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주변 국들 중에서 그렇죠. 현재로는. 더욱이 이스라엘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이스라엘은 완벽한 군대 체제를 갖추고 있고 네. 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은 군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절대 전쟁 안. 요르단도 지금 빠졌어요. 이집트 마찬가지로.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시리아가 지금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내전 지금도 중인데. 내전 상태고 레바논도 지금 거의 군벌 연합처럼 돼 있기 때문에 네. 헤즈볼라가 10만이다 말은 하지만 사실 헤즈볼라도 국가의 정규군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보다 훨씬 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숫자로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숫자로 볼 때. 숫자로 볼 때는. 예.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 또 집권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군벌처럼 됐어요. 어. 근데 가진 게 없을 때는 싸우고 뭐 하는데. 그치, 잃을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잃을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포를 쏘고 한다고 하고는 하더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말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차 중동전 때처럼 군대와 군대를 동원한 그런 정규전 양식의 전쟁으로는 확산되지는 않는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길고 지루한 네. 그러니까 포격전, 뭐 테러전. 드론 공격, 테러 경 이런 식의 전투는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제 심해지면 또 헤즈볼라를 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헤즈볼라가 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점령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네. 지금 국제관계 이런 것 예. 때문에 헤즈볼라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자꾸 스포츠 게임처럼 생각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헤즈볼라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침공했어요. 네. 뭐 탱크를 100대를 잃고 예. 헤즈볼라는 뭐 탱크 없으니까 안 잃어버렸다. 네. 또는 뭐 몇 대 안 잃어버렸다. 예. 전사자가 이스라엘군이 더 많다. 네. 그럼 우린 헤즈볼라가 이겼다고 말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정도 잃었다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헤즈볼라가 자기 전력의 일부를 잃어버려서 또는 민심을 잃어버려서 표를 잃는다거나 네. 옆에 있는 레바논의 다른 세력들에 비해서 균형이 깨졌다면 네. 헤즈볼라가 손실이 더 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헤즈볼라는 그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 에서? 선에서까지 자기들이 피해를 볼 행동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시작이 영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917년에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팔레스타인에게 유대인을 위한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데 동의한다고 발표한 데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역사학자로서 네. 우리가 이제 뭐 또 우리도 강대국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건 또는 비판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잘못한 것이다. 네. 근데 그것이 원인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올바른 해석도 아니고 올바른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들의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자가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제가 살아올 때는 제 외부에서 저한테 못되게 굴거나 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부분도 있겠죠. 네. 그 두 부분을 같이 따져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나의 입장에서 정확한 거예요. 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쟤들 때문이야. 쟤들 예.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언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한데 네. 이미 19세기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거는 네. 강한 자가 약자를 침공하는 거는 역사가 생긴 데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제국주의라는 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활동력이 넓어지고 경제 시스템이 바뀌니까 점령하는 방식과 면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것이 또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나가고 네. 독립시킨다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때 이제 영국뿐 아니라 서구 열강들은 차후 세계 예. 앞으로 살아갈 세계를 대비해서 자기들 좋은 쪽으로 많이 개입을 했죠.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국가가 있을 때 유엔이 여기 국경선 긋는 거하고 없어서 긋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저 벨푸어 선언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갑자기 제가 단어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 선언전 약속을 어겼다. 네. 아랍 국가를 세워주기로 했다는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벨포어 선언은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 시오니스트 집단, 네. 로스차일드 이쪽하고 그냥 예. 어떻게 보면 선언이에요. 아 참 편지예요, 편지. 편지. 약속. 어. 편지의 약속. 오늘날 무슨 유엔 독트린 같은 국제 조약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제가 좀 방송에 나든 긴장을 했는지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아랍 국가를 세워준다고 했어요. 네. 왜?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하고 싸우니까 아랍 민족들이 봉기에서 오스만하고 싸우면 네. 너희들의 국가를 이제 세워주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중 약속이라고 네. 하는데 문제는 그때 아랍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아주 일부 세력이었어요. 그것도 사우디 메카를 지배하고 있는 일부 세력이었습니다. 네. 영화로 나왔던 아라비아 로렌스 그 집단이었다고요. 그 약속을 지켰어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박사님과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상황과 이런 내용 요 얘기는 좀 길어서 도저히 짧게 할 수가 없네요. 네, 다음 시간에 길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J 인문경영연구원의 대표인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